지난 가을부터 이어온 사전기획 내용 공유 시작하겠습니다. 네, 광양 진월초중 사전기획은 10월을 시작으로 했습니다. 사전기획 기획과 그리고 진행 협의를 거쳐서 유초중 별도 진행 그리고 통합 진행 포함해서 총 7회 여회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인사이트 투어 중간 공회를 거쳐서 최종 공회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최종 공회 간략히 5가지 항목의 흐름입니다. 첫 번째는 사전 준비, 그리고 현황 분석, 미래교육 방향 설정, 사용자 참여 디자인, 사전기획 결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광양 진월초중 미래통합학교 사전기획 목표는 교육 공동체가 바라는 학교와 지역 상생을 바탕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배움활동 그리고 배움 공간을 담을 수 있는 진월 교육 그리고 진월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통합학교를 같이 만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 광양 진월초중학교는 전남과 그리고 경남 경계선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섬진강과 산맥의 흐름이 도달하는 안정감과 따뜻함이 자연환경에 묻어나 있고 그것들이 지역 문화와 그리고 지역 공동체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월초등학교와 진월중학교는 학교 급이나 그리고 학생 수, 교과 운영 시간, 다른 점이 참 많습니다. 대상지를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옛 마룡동교 장소, 지금의 HRD 직업교육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장소입니다. 저희 신축 대상지는 진월중학교로부터 1.1km, 진월초등학교로부터 2.4km 거리차로 차량으로 5분 이내에 걸리고 초등학교에서 도보로는 3-40분, 그리고 중학교에서는 도보로 20분 소요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 장소는 옛날 방중마을 중심지였습니다. 대상지의 출입구는 동측 출입구에서 공행과 차로가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측 출입구는 옛 학교 정문으로는 현재는 폐쇄되어 있죠. 여기는 출입구를 들어서면 연못과 더불어서 더 멀리 버드나무가 보이고요. 그리고 보행 및 차로로 북측으로 이동하면 2층 도사동, 창고, 그리고 관사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서측에는 HRD 센터에서 구축한 작업 건물이 보입니다. 그리고 대상지에 속한 자연, 건축물 외에도 조금 다른 시선에서 바라보면 좀 멀리까지 볼 수 있는데요. 이 사진에서 보면 섬진강, 천왕산, 망덕산, 풍경을 학교가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진월마을로 진입하는 충무공로에서 마룡동교를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신축 대상지는 건축물 대장에 2층 도사동을 포함하여서 총 11개 건물 정보가 확인이 됩니다. 대부분 철거 대상으로 검토하였지만 건축물 대장에서 확인되지 않는 한 개 건축물에 해당해서는 보존의 방식을 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학교 가장 북측에 위치한 교사동입니다. 마룡동교 터에 세워진 교사동 초기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 교사는 홍연부의 대나무 군락이 이렇게 포근하게 감싸고 있는 모습과 더불어서 오랜 세월을 지키고 있었던 재료의 층위들이 아주 다채롭죠. 교육공동체 워크숍에서도 역시 세월을 지닌 이 교사동을 철거하기보다 학교 역사의 의미를 담는 학교 공간으로 활용하자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현재 교사동 재료의 지속 가능성을 만들기 위해서 내부 단열과 그리고 구조 보강을 통해서 공간 재구성 계획을 설계 지침서에 제안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건물의 지붕은 목구조 트러스를 기본 구조로 해서 텍스로 마감되어 있지만 매우 낡은 상황이어서 구조 보강과 마감 교체가 필요합니다. 세월에 의해서 낡은 부분은 보강이 필요하지만 세월이 지나도 지키고 있던 지형과 높이를 활용해서 우리 미래 통합학교를 만들 때 교육활동과 공간 구성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3D 스캔과 그리고 도면으로 정보를 기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학교 안에 자연환경 그리고 수목 등도 잘 기록해서 앞으로 설계자가 왔을 때 이 공간 안에 잘 담아낼 수 있도록 설계 입찰 지침서 조경 분야에도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미래통합학교 검토를 위해서 기본적인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중건 보고에 이어서 이후 긍정적인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월 초중학교 사전계획을 진행하면서 가장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을 남기고 그리고 어떻게 남겨야 되는가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도로 지금 현재 수업, 그 교육을 학생들과 어떤 특성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운영하는지 좀 여쭤봤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교육을 하더라도 새로운 신축 대상지에 가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교육적 가치는 무엇인가, 그리고 진월에 속한 학교가 발전시켜야 되는 교육적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나눈 결과 진월초등학교는 1학년 논의서부터 6학년 상호협력 학습까지 다양한 학습
주제를 갖고 특히 체험형 그리고 프로젝트형, 자기주도형은 지역과 관련된 활동이나 자전거 도전 활동처럼 이 진월초만의 교육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특성으로 보였고, 진월 초등학교 우리 아이들로부터는 우리 학교 배움 특성을 직접적으로 묻기보다 학교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가 언제니라고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자연환경에서 체험을 하거나 그리고 사람들과의 소통 활동을 하거나 그리고 놀이 중심 활동 등을 학교 교육 생활에서 가장 기억나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진월중학교에 계신 선생님들께도 여쭤봤습니다. 여기는 학년 중심별로 물어보기보다는 교육과정으로 좀 여쭤봤습니다. 살펴보니 학습 중심 교과 교육 특성이 많이 나타났지만 특히 과학, 프로젝트 학습, 지역사회 연계 수업 과정에서 나타났고, 그리고 기술에서 지역사회 문제라던가 그리고 실생활 문제 해결 등에서 지역과 연계돼서 같이 수업 활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월중 학생들은 대부분 진월초에서 졸업해서 이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적은 학생 수 특성 때문에 학년을 넘나들면서 소통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이런 문화는 강점이자 또는 그 안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약점으로 부각되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르지만 비슷한 두 개 학교가 통합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주안점으로 해야 되는가. 그래서 국내 초중 통합 사례 분석을 좀 통해서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초중 통합학교 운영 비교 논문에 따르면 국내 초중학교 통합학교는 서울에서 제주까지 지역 문제 해결 방안과 함께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가 함께 활용하고 있는 공간의 종류를 살펴보면 운동장, 체육관, 청각식 도서관, 급식실로 학교에서 규모나 면적을 많이 필요로 하거나 대표적인 특별 활동 공간을 같이 공유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초중통학교 중에서 교육과 공간 그리고 더불어서 문화까지 이 업무 분장이나 문화 이해 그리고 학교급 특성에 맞는 운영관리 그리고 시간 조율 등에 있어서 완전 통합 이러한 형태가 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았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여기 논문에서는 이거보다 한 발 더 나가기 위한 노력 방안으로 행정제도 지원과 그리고 지속적인 연구, 학교 통합에 대한 인식 변화와 변화유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서로의 문화 차이를 이해하자. 그로부터 파트너십이 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월초중 통합에 가면은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서 함께 문화로 진화하기 위해서 부분 통합에서 완전 통합으로 서서히 진화하기 위해서 학교 특별행사, 교육과정 상호교차 수업, 학교 업무 분장 이렇게 차근차근 우리의 문화 이해와 차이가 점차 좁혀나가는 과정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에 대한 걱정과 기대가 현재에 있습니다. 지금 사전기획 때도 우리가 함께 한자리에서 이야기 나눈 것처럼 이렇게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함께 문화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조금씩 실천이 될 수 있기를 저도 노력하고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면 이렇게 하나의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이 점진적인 통합 프로세스가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계의 문화를 위한 진월 미래통합학교 교육의 방향성은 현재 교육 운영 방향과 그리고 기대감을 종합해서 이 10가지 방향을 구축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 역량 강화, 그리고 두 번째는 체험 중심 교육, 연령 특성에 따른 교육 개발 운영, 지역사회 연계 교육 강화, 자기주도 학습 역량 강화, 토익 토론 역량 교육 강화, 블렌디드 수업 활성화, 창의적 사고 역량 강화, 문화예술 역량 강화, 외국어 사용 능력 강화, 강화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긴 했지만 그만큼 이 진월 초중 통합학교가 아이들을 향해서 뭔가 노력을 많이 해보고 싶다는 의지일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모아서 그렇다면 우리가 유초중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의견을 수렴하려면 어떠한 방식들이 가능할까? 현재부터 미래까지 그리고 학생과 교직원으로부터 우리의 가치를 좀 물어보자. 그리고 그 가치를 발판 삼아서 더 나은 미래 학교를 구상할 수 있도록 디자인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업과 관찰로부터 우리 학교 가치를 좀 살펴보고 새 학교 대상지를 우리가 긍정의 시선으로 좀 살펴보자. 그리고 오늘의 가치를 담기 위해서 뭔가의 자리를 만들고 미래 학교 공간을 같이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한 테이블에 모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미래 학교 모습 방향과 하고자 하는 공간 프로그램을 함께 구상하였습니다. 교육 공동체에서는 유초 중이 별도의 단일 건물로 따로따로 있기보다는 하나의 건물에 있되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이어나갈 수 있는 공간으로 배치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다양한 교육 활동 지원을 위해서 공유 공간과 테라스가 포함된 교실제 구성, 학생 휴게실이 포함된 교실제 구성, 자연 환경을 활용한 산책로와 생태수, 다양한 놀이 활동을 위한 다목적 놀이 공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의견을 종합해서 미래 진월 교육의 방향에 이어서 10가지 교육 공간 어젠다를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다음 세대가 성장하는 집과 같은 학교가 이 모든 공간의 방향을 아우를 수 있는 한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월 풍경이 있는 일상이 생태환경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외부 공간이 있는 학년별 성장과 배움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음 세대와 지구촌이 소통할 수 있는 외국어 배움 공간 이와 같은 아젠다를 세우고 공간의 방향성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기획팀에서는 이러한 공간 방향성을 중심으로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대안을 고민을 해볼 수 있을까? 교사 배치 유형, 교사 통합 방식, 외부 공간 활용, 교육 공간 종류를 배치 유형으로는 유초 중이 시각적으로 소통할 수 있고 그리고 대상지의 지형, 자연, 기존 교사동과 어울릴 수 있는 배치. 교사 통합 방식은 유초중이 함께 모이되 일상에서 소통할 수 있는 동선을 제시를 하거나 그리고 소통 동선을 고려하되 유초중별 각기 쓸 수 있는 공용 공간을 구성을 해보자. 그리고 외부 공간 활용으로는 기존 축구활동 중심의 전형적인 운동장 구도를 벗어나자. 그래서 다양한 외부 활동 그리고 놀이, 시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학교 외부 공간 재구조화를 해보자. 그리고 교육 공간 종류로는 진월 미래통합교육 특화 방향에 따른 공간 대안 제시를 하고 또 학생 교직원이 편안할 수 있는 지역 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또 초중학생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메이커 공간, 학물실, 그리고 텃밭 등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사전기획팀의 전형적인 생각이 아니고 저희가 7차례나 워크숍을 같이 진행을 해오면서 종합된 의견이라는 걸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간공유에서 제시된 대안 3가지 방향성입니다. 이 방향성을 바탕으로 보완 작업에 들어갔었는데요. 중간공유 때 의견 취합을 하고 추가 예산 필요사항이거나 아니면 추가 보완 검토사항을 좀 고민을 해서 대안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스페이스 프로그램입니다. 학습 영역, 관리 영역, 유치원 영역, 위생 및 보건 영역, 공용 공간, 기본적인 걸 제외하고 저희가 함께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특별 공간을 몇 가지 제시를 했습니다. 지원 영역에 있어서 미술실, 풍물실, 과학실, 영어실이 있고 관리 영역에서는 통합 교무실, 교사 협의실 및 휴게 공간, 통합 행정실입니다. 기타 영역으로는 식사 공간 그리고 체육관이 있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구 교사를 활용해서 지역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아이들 도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또 미디어 수업을 할 수 있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보자. 가명이지만 진월 센터라고 할 수도 있고 달빛 진월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함께 공간을 같이 이름 지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더 검토된 방향입니다. 사실은 사전기획 단계에서 이대로 짓겠다라는 의도는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주안점은 가운데 구교사를 중심으로 우리가 초중 통합이 될 수 있는 일체형의 건물을 놓고 그 이용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소통 구조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리고 체육관 식당도 큰 볼륨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그 공간 사이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공유 공간이나 고민해보자라는 취지였습니다.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여기가 제일 낮은 층이어서 위에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중심이 되는 그 층위는 출입구. 출입구는 현재 동측에 있는 오차 분리가 되지 않는 이 하나의 출입구만 있지만 옛날 교사에서 쓰던 출입구를 저희가 살리고 여기 앞에 있는 마을회관과 연계될 수 있는 이 공간을 마을 쉼터, 휴게 공간으로 지시를 해줌으로써 저희가 주차 공간을 아이들과 좀 분리될 수 있도록 여기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는 아이들과의 교차 분리, 중학생 아이들이 하교를 할 때 각기 택시를 타고 하교를 합니다. 택시를 타기 위한 장소, 대기를 하기 위한 장소가 필요하다. 가장 1층 저층부에는 유치원, 돌봄교실, 특수교실이 있습니다. 풍물실이 있는데 장부나 그 전통악기들이 보관이 돼야 돼서 같이 자료실하고 같이 겸해야 되고 풍물실에서 뭔가 연주회를 할 때는 외부 공간과 연계가 돼서 같이 연주회를 기획할 수 있는 그런 공간감이면 좋겠다. 지금 달빛마루, 중간 공유에서는 이 달빛마루가 실내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실외였습니다. 그런데 이 실외로 빼다 보니까 실내에서 이 초중 그리고 유초중이 같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매우 부족해 보였습니다. 1층과 2층을 전체 공간감을 높고 넓게 줘서 여기 계단식 스탠드가 있어서 여기 앉아서 학생들이 앞을 바라보고 여기에서 무대 공간이 있거나 아니면 휴게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수업 공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고 그리고 여기는 달빛 공작소입니다. 기술 과정, 기술 수업과 그리고 메이커 수업이 같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 별도의 공간. 왜 별도의 공간으로 했냐면 뭔가 만들고 아이들이 뚝딱뚝딱 하다 보면
되면 먼지나 환기, 그리고 소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별대 공간이면 좋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점선은 위에가 2층이 지나갑니다. 어디서든 접근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면 좋겠다. 그리고 아이들이 놀다가 다칠 수도 있고 이 보건실은 어디에서든 접근이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실은 1층에 그리고 행정실, 문서고가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진입은 달빛마을로도 향할 수 있고 각 초등, 중등 쪽으로 향하는 현관이 따로따로, 그리고 유치원은 스쿨버스에서 내려서 드롭존을 통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중간공유회 때와 다른 점은 지금 계단실이 기존에는 여기 2개가 있었지만 여기 계단실에 하나 추가됨으로써 비상계단 조건을 좀 충족시키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하 제가 말로 설명한 부분을 좀 글로 적어봤는데요. 제가 사전기획 단계 때 이대로 우리가 구현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설계 입찰 증서에 우리가 이미 검토된 안을 어떻게 잘 설계자가 해석할 수 있도록 잘 표현하는가가 그 다음 단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검토해? 라고 할 만큼 저희가 자세히 검토를 해본 거고, 이거를 어떻게 설계 입찰 지침서에 잘 풀어낼 수 있는가가 그 다음 과제입니다. 여기 2층입니다. 2층은 여기 계단실 3군데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접근은 이 계단실뿐만 아니고 그 다음 레벨, 여기가 3,500, 3.5 레벨로 올라가고 있는데, 기존에 이 구교사가 위치하고 있는 레벨은 한 3.4로 파악이 됩니다. 저희가 시각적으로 저희가 추측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높이는 충분히 완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자연마당에서 2층으로 바로 접근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통로도 한번 구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 2층에는 교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1, 2, 3, 4, 5, 6 학년 분별로 모일 수 있게 해두었고요. 가운데 과학실, 과학자료실이 있고, 2층에는 교무실, 통합교무실, 그리고 통합교무실 앞에는 서버실에 이어서 휴게공간이 같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교장실, 음악실이 이어집니다. 중간공유회 때와 또 달라진 지점은 이 교실이 모두 남향 배치로 저희가 보완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식당입니다. 식당은 여기 작은 놀이마당, 그리고 여기 그 다음 레벨인 자연마당에서 밥을 먹고 이렇게 오며 가며 소화를 시키거나 산책을 하거나 놀이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리고 여기가 놀이실이 될 텐데 식사 시간이 아닐 때는 늘 비어져 있는 식당 공간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과 잘 협의가 된다면 이 공간 또한 수업의 공간으로도 또는 지역 주민의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는 구교사입니다. 도서실, 미디어센터, 마을카페 이 3가지 사안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 만들어가면서 보다 프로그램이 추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이 추가된다고 해서 면접이 추가되는 것은 아니고 이 기능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들이 설계 입찰 지침서에 담겨질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여기는 3층입니다. 3층은 가장 큰 거는 이제 다목적 감당, 그리고 중학교 교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실은 서측 부분에 많이 집중되어 있었다면 3층은 전체 면적이 1, 2층보다 적기 때문에 이 모든 면적에 할애해서 중학생들이 다닐 수 있게 하였습니다. 동측에는 교실 2개, 우측에는 교실 하나, 인접해서 미술실이 있고, 지나면은 다목적 감당, 방과후 교실, 교과교실 2개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어실이 같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달빛 테라스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1, 2층은 뚫려 있지만 이 3층 부분은 막혀져 있어서 구교사에서 앞으로 바라봤을 때 너무 벽처럼 올라오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보자. 이와 같은 내용은 설명을 들으신 이후에 한번 읽어봐주세요. 이 달빛 테라스 부분은 이쪽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여기 3층까지 매스가 다 올라와 있었다면 여기는 이제 비어지게 돼서 앞에서 봤을 때는 너무 답답하지 않게, 그리고 여기도 투명한 재질로 들어가서 앞이 막혀지지 않고 그 풍경을 바라볼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설계 입찰 지침서를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검토된 면적은 건축 면적 2,701.98m²입니다. 그리고 연면적은 5231.32로 검토되기로 했던 면적보다 513.32m²이 증감된 상황입니다.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 더 보완이 있을 수 있겠지만 큰 공간의 방향이나 흐름은 설계 입찰 지침서, 그리고 앞으로 설계, 그리고 시공 단계까지 잘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